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총 100점이 40점으로 되어 있고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가 있죠. 얘네가 이제 한 문제당 이제 8점씩이에요. 자, 요 5문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 그러면 지금 사내 하프 마라톤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기록이요. 기록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기록에 대한 그 순위를 구해서 순위에다가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위는 기록이 이제 가장 빠른 것이 이제 1등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기록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순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랭크 EQ라는 요 함수, 랭크.EQ라는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부터 보자고요. 우리가 맨 처음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이 범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러를 전부 다 이제 붙여주면 되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해서 지금 이 인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첫 번째 사람의 만약에 순위를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 첫 번째 게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이 기록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 기록이 이 전체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세 번째 사람 거를 물어볼 때도 이 기록이 이 전체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 거를 비교하든 간에 나는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 그 사람의 기록이 몇 등인지 그걸 이제 찾는 겁니다.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달러를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요. 옵션에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0을 쓰거나 1을 쓰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요. 이 0이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게 이제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이다 그러면 원래는 1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0 이외의 값, 0 이외의 값을 입력하게 되면 그게 이제 1이에요. 1. 자, 여기서 이제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0 이외의 값을 입력하면 되는데 그때 1이라는 이 값도 0 이외의 값이죠. 그러면 여기다 무조건 1만 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1을 써도 되고 2를 써도 되고 3을 써도 되고 4를 써도 되고 5를 써도 되고 100을 써도 되고 500을 써도 됩니다. 왜? 그런 값들이 전부 다 이제 0 이외의 값이니까. 그러면 0 빼고 아무거나 써라 그건데 그때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나중에 요 함수를 이제 쓸 때 옵션에 뭘 써야 되지 그게 이제 헷갈린다고요. 해서 그냥 0하고 1로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옵션으로 이제 0을 사용해서 랭크 EQ에서 이제 옵션을 쓰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주고요. 내가 1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줍니다. 내림차순을 순위 구한다. 그 얘기는 내리막길 생각하면 돼요. 해서 내리막길 그럼 이제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걸 보고 얘기하죠.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높은 거예요. 높은 곳. 해서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높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옵션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 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오르막길 그러면 오르막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높은 곳으로 점점 올라가는 걸 보고 얘기하죠.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낮은 곳부터 시작을 해요. 해서 얘는 이제 낮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오름차 순으로 순위를 이제 구해주는 겁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옵션에서는 높은 수를 이제 1등으로 할래 낮은 수를 1등으로 할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0이 됐든 1이 됐든 그런 옵션을 이제 사용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순위는 기록이 이제 가장 빠른 것이 1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가장 빠르다 그 얘기는 여기 써져 있는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1등이라는 그 얘기죠. 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옵션을 1을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 먼저 구하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랭크.EQ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이종혁이라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제 기록이 요거죠. 자, 이 기록에 대해서 순위를 구해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만큼에서 이 범위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이 사람의 기록이 몇 등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옵션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옵션을 써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위가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기록이 가장 빠른 것이 1등이다 그랬죠. 기록이 제일 빠른 게 얘가 이제 1등이 맞죠. 얘가 그때 2등이고요. 얘가 그때 이제 3등이고 4등이 있고 5등하고 6등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여기서는 NA라는 이 오류 값이 발생했어요. 왜요? 지금 이 사람의 기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기록이 없다. 그 얘기는 마라톤 대회에 나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제 포기했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겠죠. 해서 이제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없는 경우, 기록이 이제 비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달라? 실격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럼 이제 순위를 다 구하긴 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실격으로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쓰는 그 명령어가 우리 이제 if error요. if error라고 써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뭘로 출력해달라? 우리 실격으로 표시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 rank eq라는 이 함수 앞에 찾아가서 if error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rank라는 이 함수에서 내가 만약에 순위를 구했는데 그때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실격이라고 그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if error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고 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한 그 칸에 대해서 실격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다 푼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문제를 풀 때 그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랭크 EQ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요 인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 옵션을 이제 1을 써서 낮은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에서 이제 석차 순위가 나오겠죠. 몇 등인지 그 등수가 나올 텐데 그때 만약에 랭크 EQ라는 그 함수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실격이라고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상공클럽 가입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문제를 봤을 때 H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하래요. H의 2번 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렇게 이제 별표를 표시해주고 10년 미만 5년 이상이면 이렇게 이제 별표를 표시해 주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5년 미만이라면 그때는 이제 공백을 등급에다가 공백을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출력할 게 까만색 별표 아니면 하얀색 별표 공백 그 세 개 중에 이제 하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if라는 함수를 이제 물어봐야 돼요. 10년 이상이야? 5년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출력할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으니까 빼기 1을 해서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두 번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입 기간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 가입일이 사람들마다 쭉쭉쭉 있어요. 언제 가입했는지 이렇게 나오고 그때 날짜를 2022년 4월 5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5년 이상인지 그걸 이제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날짜를 봤을 때 기준일이 됐든 가입일이 됐든 전부 다 이제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우리는 몇 년 차인지 그 연차를 구할 거예요. 그때는 이 날짜에서 우리가 연도만 꺼내오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연도를 꺼내올 때 우리가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가입 연차를 먼저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준이 되는 이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해라. 그거 빼기 그 다음에 가입일에서 연도를 추출해서 서로 빼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어라고 쓰고 이 기준 1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세요. 거기에서 이제 빼라. 뭘 빼냐? 자, 또 이어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입일에서 연도만 빼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연도를 빼온 다음에 기준일 빼기 가입일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얘는 이제 4년밖에 안 됐대요. 4년 된 거 맞죠? 2018년도에 가입하고 이제 2022년이니까 이제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왜요?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이 연차를 이제 구할 때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야죠.
두 번째 사람 걸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2015년 이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사람의 등급을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2020년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가입일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일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내가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기준일은 이 날짜가 돼야죠. 해서 이 날짜는 변하지 않게끔 우리가 전부 다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 된다고요. 해서 H2번 셀 여기다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줘야 결값이 정상적으로 다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연차를 이제 구했단 말이에요. 그 연차가 10년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5년 이상인지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두 번 이제 물어봐 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어라고 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물어보자고요. if 함수 써서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써줘야죠. 그 조건이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그 연차요. 그 연차는 이제 잘라내기 해놨죠. 다시 붙여넣기 해주고요. 내가 방금 계산한 이 연차가 10년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10 이상이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까만색 별표를 표시해주세요 라고 해서 미음하고 한자 눌러서 우리가 이제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5년 이상인지 5년 미만인지 뭔지 몰라요. 모르니까 또다시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해서 다시 if 다시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방금 구한 그 연차요.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 연차가 이번에는 5년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5년 이상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출력해야 돼요? 하얀색 별표를 이제 출력해 줘야 되겠죠.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미음 한자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맞은 특수문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10년 이상도 아니고 5년 이상도 아니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뭘 출력해라? 우리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if 가로만 두 번 땅땅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빈 공백이 출력이 됐죠. 그 밑에 거는 이제 7년 차니까 하얀색 별표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2년 차니까 이제 빈 공백이 나올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9년 차니까 하얀색 별표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10년 이상이죠. 해서 이제 까만색 별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어 빼기 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연차를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줬죠. 그 연차를 계산한 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줬습니다. 해서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까만색 별표를 출력해달라. 그리고 그 뒤에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거 싹 다 이제 전부 다 거짓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건 참 거짓이요. 해서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 물어본 게 내가 여기서 계산한 그 연차가 10년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10년 이상이라면 까만색 별표 요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준 거고, 만약에 10년 이상이라면 요 까만색 별표를 출력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뒤에 있는 요 if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더라. 이 뒤에 있는 if 함수로 넘어오는 거는 언제 넘어와요? 앞에 있는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만 넘어와요. 이 앞에 있는 조건에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는 10년 이상이 아니라는 그 얘기요. 10년 이상이 아닐 때 그 뒤로 넘어오니까 우리가 그 뒤에서 넘어왔을 때 그때 내가 연차 구해놓은 게 있는데 그 연차가 5년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가 하얀색 별표를 출력하는 그 조건은 10년 미만 5년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5년 이상이야. 요것만 이제 물어봤거든요. 10년 미만은 안 물어봤다고요. 왜요? 이 뒤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10년 이상이 아닐 때만 넘어오니까 10년 미만이라는 그 얘기요. 해서 자동으로 그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0년 미만이야. 그건 이제 안 물어보고 여기서 이제 5년 이상이냐? 그것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요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하얀색 별표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해달라? 우리 빈 공백을 출력해 주세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는 첫 번째 조건도 만족을 못하고 이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못했다는 그 얘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런 거 쓸 때 우리가 이제 어차피 한 칸만 계산해 놓고 채우기를 이제 쭉쭉쭉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거 이제 잘 보고 지금처럼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에 보니까 사원 판매 현황하고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때 이제 지점이 남부인 그 사원들의 그랬습니다. 지점에 보니까 이제 북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막 섞여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남부인 거예요. 남부인 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4개 데이터가 있네요. 자, 이 남부인 그 사원들의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 판매 금액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그때 함수를 보니까 우리 d-average라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d-average를 가지고 이 판매 금액에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판매 금액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준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지점이 남부인 그 사람들의 판매 금액 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d-average를 쓰라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조건은 어디다가 입력해라? C의 22번부터 C의 23번 그 영역에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이제 조건을 입력하라는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d-average 뿐만 아니라 d로 시작하는 모든 함수들은 맨 앞에다가 우리가 전체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열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죠. 해서 D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똑같이 생겼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범위를 잡을 때는 이만큼 이제 범위를 잡아주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계산열을 우리가 찍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판매 금액의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이만큼을 이제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그때 판매 금액이라는 이 열은 네 번째 열에 있죠. 우리 첫 번째 열에는 지금 사원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이제 지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열에는 우리 수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열에 이제 판매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찍을 때 우리가 4하고 그렇게 이제 직접 숫자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은 우리 지점이 남부다 하고 그렇게 이제 조건이 붙었죠. 이 조건을 우리가 여기다 이제 써줄 거라고요. 그 조건 범위를 우리가 이곳으로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조건부터 쓰자고요. 그때 조건은 뭐인 거? 지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점이 뭐랑 똑같은 거? 남부랑 똑같은 걸 찾겠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함수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d-average 하고 쭉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범위 이만큼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하는데 그때 우리는 판매 금액이 네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이제 4열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열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은 지점이 이제 남부인 거 해서 요만큼 아까 우리가 입력해 놓은 거 있죠. 그 부분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평균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뭘 하래요?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반올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지금처럼 표시 예를 보니까 123.45 하고 이렇게 만약에 값이 있다면 그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5라는 값이죠. 이 5라는 거는 반올림을 했을 때 반올림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썼을 때 내가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할 거라 우리가 이제 라운드 함수에서 자릿수를 1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이 d-average라는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이제 맨 앞에 찾아가서 라운드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라고 쓰고 지금 이 d-average에서 구한 그 평균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계산해 놓고 그 값을 이제 반올림 해달라.
반올림말에서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사원평가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업무 능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대인관계라는 것도 있고 회화 능력이라는 것도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업무 능력이다, 대인관계다, 회화 능력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죠. 이 값들의 뭐와 평균과 그랬습니다. 이 값들의 이제 평균값을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는 평균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그때 평균값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이 평균값이랑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표요. 평가 기준표 보니까 G의 23번부터 시작해서 제2의 25번이요. G의 우리 23번부터 제2의 25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을 이용해서 평균이 70 미만이면 미흡이다. 그리고 70 이상 80 미만이면 보통이다. 80 이상 90 미만이면 양호다. 90 이상이면 우수다. 지금 이곳에 미흡이다, 보통이다, 양호다, 우수다 하고 쭉쭉쭉 써져 있죠. 얘네들을 우리 이 평가에다가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우리는 이 평가 기준표라는 거를 참조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점수가 들어갈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갔고요. 평가도 지금 들어갈 때 행 방향으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를 할 때 이제 행참조를 할 거니까 h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에버리지를 써서 우리가 평균값을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에버리지라고 써주고 이 세 개의 점수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평균값을 가지고 이 hlookup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평가 기준표에서 우리가 이 평가라는 거 얘네들을 이제 쭉쭉쭉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hlookup 그 함수 생긴 것 좀 보자고요. 자, 우리 h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면 되죠.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평균에 해당하는 걸 찾아달라. 두 번째 사람은 이 평균에 해당하는 것 찾아달라. 세 번째 사람은 이 평균에 해당하는 것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값은 계속해서 이제 변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의 평균값을 이 범위에 찾든 간에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무조건 이제 달러를 전부 다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서 내가 지금 hlookup을 쓰고 있으니까 내 평균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 세 번째 행에 있는 이 평가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행번호를 조금 있다가 삼행으로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 옵션을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작성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hlookup, vlookup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 가능한 거, 그게 이제 true고, 그 다음에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찾을 값을 참조 범위 찾을 때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false라는 그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렇게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평균값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75.3333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평균을 이곳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러면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h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쓸 때는 이 true라는 옵션을 써야 되는데 이 true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 구한 거 있죠? 요거를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hlookup 시작하자고요. 해서 h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이요. 내가 지금 방금 구했던 그 에버리지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자, 이 평균값을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이 범위는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평균에 대한 거를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세 번째 행에 있는 그 평가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원래 옵션을 쓰는데 그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제 보통이 나왔고요. 그 밑에 사람은 이제 88점이 넘었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양호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람은 78.6007 하고 그렇게 써 있으니까 얘는 이제 보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은 이제 85, 그거니까 이제 양호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96점, 91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수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62니까 미흡이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77이니까 이제 보통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에버레지가 이제 찾을 값이죠. 찾을 값. 그리고 얘가 이제 참조 범위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요 뒤에 3이라는 값이 이제 행 번호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옵션은 생략하고 썼습니다. 해서 내가 지금 구해놓은 이 에버레지로 구한 이 평균 값을 지금 이 참조 범위에 찾아서 세 번째 행에 있는 것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가를 구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 그랬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화장품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죠. 그 중에서 이제 A의 38번 셀이요. A의 38번 셀이 지금 프랑스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곳에서 선택한 그 제조국과 그 다음에 이제 B의 38번 셀이요. B의 38번 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남성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이 셀에서 선택한 그 분류에 해당하는 그 판매량의 합계와 매출액의 합계를 우리 D의 39번에서 E의 39번 그 영역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sum if s다, average if s다, count if s다 이 세 개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이 세 개를 다 쓰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이제 알맞은 거 쓰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구할 거예요? 지금 합계를 이제 구할 거죠. 합계를 구할 거니까 당연히 sum if s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함수의 이제 생김새부터 보자고요. 우리 sum if s요. sum if s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계산할 그 범위, 합계를 구할 그 범위를 우리가 먼저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범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을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럼 또 조건 범위 쓰고 그 뒤에다가 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돼요. 만약에 세 번째 게 있다. 그럼 그 뒤로 해서 계속해서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우리 sum if s고요. 이 sum if s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average if요. 그래서 우리 average if s라는 이 함수도 우리 sum if s처럼 똑같이 생겼다고요. 똑같이. 우리 이 두 개 함수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우리 count if s요. 우리 sum if s 있죠? 여기에서 일단 함수명은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 범위 요것만 삭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생긴 게 우리 count if s라는 요 아이요. 해서 이 sum if s랑 average if s 같은 경우에는 합을 구하고 평균값을 구해줘야 돼요. 해서 어떤 범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합을 구할지, 그리고 어떤 범위를 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구할지 그 계산할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조건,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해서 계속해서 써주면 된다고요. average if s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서 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이 계산 범위에서 합을 구해주고 이제 평균을 구해준다고요. 근데 count if s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개수만 세주면 되죠. 해서 이 첫 번째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두 번째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계속 써주면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그냥 구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sum if s나 average if에서 우리 계산 범위만 싹 빼면 이 count if s랑 똑같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요 세 개 함수는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요 세 개 함수는 우리가 생김새를 같이 이제 기억하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건데 판매량이라는 그 데이터는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때 이제 조건이 제조국이 프랑스인 거 찾아라. 그리고 분류가 이제 남성인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이제 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sum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 이제 계산할 범위를 먼저 찍는다 그랬죠. 우리는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판매량을 이만큼을 쭉 범위 지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제조국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이 제조국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프랑스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원래는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 프랑스라는 조건이 이 셀에 A의 38번 셀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 안 하고 A의 38번 셀을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가 A의 38번 셀을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셀이랑 똑같은 거 찾아.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남성 찾는 거죠. 그래서 분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남성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찍어만 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에서 얘랑 똑같은 거 찾고 이만큼에서 이제 얘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해서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판매량의 데이터의 sum,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썼으면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칸을 계산했으니까 이제 채우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하려면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에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든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든 우리 이 범위에서 프랑스 찾아라. 이 범위에서 남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거는 이제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그 범위요. 지금 판매량의 합계를 앞에서는 이제 구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했는데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그 옆에서도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는 옆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지금 그 옆으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할 범위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 싹 다 나머지 셀 주소들 싹 다 지금처럼 달러 표시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뒤에 28번부터 뒤에 36번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달라. 요거 이제 범위 잡아놓은 거죠. 여기다가는 우리가 절대 참조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당기면 그게 매출액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합계가 이제 구해질 거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쭉 해주면 지금처럼 매출액의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sum if s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했죠. 요때 요 식을 작성할 때 제가 지금 여기다가 작성할 때는 조건을 전부 다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 셀에다가 입력을 할 때는 그냥 그 데이터를 쌍따옴표로 묶지 않고 그냥 셀의 주소를 찍어버렸죠. 왜요? 문제에서 그렇게 시켰으니까. 문제에서 A의 38번 셀 그리고 B의 38번 셀에서 선택한 그 분류, 선택한 그 제조국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셀을 이제 찍으라고 문제상에서 일부러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 놓은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의 주소를 찍어 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셀 주소를 찍지 않고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프랑스라고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프랑스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 뒤에 있는 조건도 남성이다 라고 해서 내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입력하게 되면 이 식에서는 무조건 이제 프랑스인 거, 남성인 거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판매량의 이제 합계를 구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의 주소를 써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놓고 나중에 내가 프랑스 남성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다 미국이라고 데이터를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데이터만 바꿔도 판매량의 합계와 매출액의 합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변한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처럼 무조건 이렇게 찍어서 아예 이 조건을 써버리면 이런 조건을 우리가 나중에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수정하려면 직접 들어가서 이 식에 들어가서 직접 우리가 데이터를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A 38번 셀에서 선택한 그리고 B의 38번 셀에서 선택한 그 분류와 제조국의
해당하는 거를 이제 구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처럼 이 문제를 풀 때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틀린 걸로 채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셀의 주소를 우리가 줬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조건을 우리가 직접 쓸 때는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쓰는 거고, 특정 셀에 들어있다 그랬을 때는 그냥 그 해당 셀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작업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싹 다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형식이 됐든 옵션이 됐든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뭐 식을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직까지 못 외웠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함수 형식하고 옵션하고 그런 거 먼저 외우세요. 외워야 뭔가를 쓸 거 아니에요. 그거 먼저 외우시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다시 엑셀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